원장님께서 설명 도와주시지. 네, 지금 이제 앞에 두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들이 다 구강 장렬감 증후군, 또 설통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이 혀가 아프고 혀에 염증이 생긴 것을 전체적으로 구내염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한의학에서는 구내염을 구창이라고 합니다. 이 구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구창이 오게 되면 혀도 아프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가에도 부스럼이 생기기도 하고요. 입술 또는 입 안, 천장 이렇게 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다 이제 부스럼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 상담인 소견에서는 부스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혀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내염으로 보고 구창의 이제 기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구창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하고 비장에 이제 열이 오는 건데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서 김남식 원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혀는 심장의 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불이 많으면 화가 많으면 심장이 열이 꽉 차게 되면은요. 열이 차면 어떻게 되죠? 네, 마르죠. 그래서 혀가 마르기도 하고요. 따라서 또 혀에 불이 많으면은요. 이 굴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에 굴뚝에 연기가 많이 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액기가 생기는데 그 매액기라고 하는 것은 목에 걸리는 어떤 씨앗 같은 매실 같은 씨앗이 걸려서 삼켜도 안 삼켜지고 뱉어도 안 뱉어지는 그런 증상을 매액기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도 매액기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혀 끝에 가서는 이제 혀가 타거나 또 혀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지금처럼 혀가 아프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강의 자결감 또는 혀의 통증, 구창이 왔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염증이 왔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시청자분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이 쭉 나왔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면도 있으신 거고요. 심장과 비장에 열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한 가지 포인트 찾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실증이냐 허증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라면 이분이 실증이니까 화를 많이 내려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이분이 몸이 허해서 몸에 진액이 빠진 상태라고 한다면 무조건 염증을 치료하고 화를 내려서는 더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구강장렬감 치료, 혈통의 치료인데 보시면 입이 마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구강장렬감이 있으면서도 입이 마른데 이분이 찬물을 찾으면 이분은 열이 많은 거고요. 따뜻한 물을 찾으면 허하신 거예요. 따라서 진맥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도 물어보지만 찬물을 즐겨 찾으세요, 따뜻한 물을 즐겨 찾으세요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실증, 열증이 많으면 오복화독단이 좋습니다. 오복화독단에는 뭐 청대나 이런 사양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혀가 아픈 데는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드시고 식후 30분 드시면 혀에 아픈 게 금방 사라지고요. 네. 그런데 오복화독단을 드시면서도 몸을 보충해 줘야 될 분이 있어요. 따뜻한 물을 찾으시고 또 입을 소소여지 자꾸 이렇게 물을 축이셔야만 되는 분들은 자음 양령탕이 있습니다. 몸의 자음, 진액을 보충해 줘야만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치료가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